안녕하세요. 김수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합격 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공부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니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초에 세무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해가 2015년이었고 그 당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2차 시험은 포기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왕이면 세무사 시험을 포기한 대신 다른 꿈을 찾으면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미련인지 오기인지 세무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은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평일에는 회사, 독서실, 집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했고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직장인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평가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과목은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준비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여서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2년 넘게 버려졌던 공부 습관도 다시 잡아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영어 시험에 집중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과목 준비를 했고요. 퇴근 후에는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씩 시간이 났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한 과목씩만 받고 행소법,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정학 순서로 1회독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장인 수험생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강 듣는 시간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인강 듣는 시간을 줄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1차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강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게 됐고요. 재정학은 인강을 들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서 초반에만 듣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건설회계 부분이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때 이 개정된 강의와 재정학, 행소법, 요약 강의 정도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라면 출퇴근 시간에는 세법이나 회계 요약서를 이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초조하기도 하고 욕심도 생겨서 1차 시험은 4월인데 저는 2월경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에는 전과목 10회독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전과목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과목 10회독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근접하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일주일 전에는 공부하는 게 지겨워서 얼른 시험을 보고 싶을 정도로 봤어요. 이때 중요한 게 스터디 플래너였고요. 저는 공부할 때 항상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재무회계 1회독이 목표라고 하면 공부할 분량을 한 달 동안의 공부 일수로 나눠서 하루하루의 공부량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무조건 지키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못 지켰다면 그대로 하루씩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식은 내 공부량과 진도를 확인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지키지 못할 경우 자괴감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맞았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혹시라도 이게 맞지 않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공부 습관을 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차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학원가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경험상 한번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험 당일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도 재보고 마킹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 팁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인강은 스킵해라.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해당이 된 거고, 혹시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참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요약서 보기. 세 번째,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네 번째, 스터디 플래너 이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국 모의고사 보기입니다. 2차 시험은 동차 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차 때 조금 쉬운 길로 가려면 1차 시험 준비를 할 당시에 최소한 세무회계라도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회계학 1, 2부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문제나 종합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회계학은 시험장에서 약한 파트는 버리고 익숙하고 잘하는 파트는 무조건 맞추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학 공부 방법은 요약서를 꼼꼼히 본 후에 연습서를 쭉 푼 다음 채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오답 노트처럼 틀린 부분만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해도 틀린 부분을 또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주 보다 보면 어느새 기억을 하게 돼서 오답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학 1부는 논리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세법학 2부는 최대한 법령을 그대로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법학은 동차 때는 워낙 생소하니까 쓰면서 외우기를 많이 했는데 유예 때는 무조건 말로 외우고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만 쓰면서 외웠어요. 법령을 손으로 한번 쓸 시간에 눈으로 두세 번 읽으면 효율이 확실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게 되었고요. 세법학 2부는 가로치기라고 해서 신탁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에서 다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팁이라면 저는 주말마다 친구랑 같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회계학 1, 2부는 학원 2개에서 우편을 받아서 봤고 세법학 1부는 한 곳에서 우편을 받아서 봤습니다.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말마다 지켜서 모의고사를 풀고 서로 바꿔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답을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막판에는 워낙 공부할 양이 많고 하니까 회계학 1, 2부는 모의고사만 풀어도 차고 넘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틀려도 본 게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보통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스터디를 하진 않았지만 출첵 스터디, 밥터디, 세법학, 구술 스터디 등등 찾으면 스터디가 다양하게 있으니 혼자 못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도 추천드립니다. 단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첵 스터디나 세법학, 구술 스터디를 할까 이제 고민은 했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압박감 또 스트레스 이런 걸 받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공부인데 맘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본인 역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어디서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카페에 세무사 수험생을 위한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동차를 거치고 유예 2기까지 갔을 땐 모의고사 점수도 너무 안 나오고 진도도 안 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정도로 정말 성과가 안 나왔어요. 저는 성격상 성과가 눈에 보여야 더 자극을 받고 달려나가는 사람인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할 만한 이게 의지도 안 생기고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마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알바랑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2년이든 3년이든 그 모든 시간은 모의고사를 위해 준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시험 당일, 그날만을 위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불안해했지만 시험 보는 당일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꿋꿋이 공부했고요. 롤모델을 정해서 저 사람처럼 꼭 돼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버텼습니다. 시험 당일에도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떨렸었는데 종이 치는 순간까지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그 불안함에 잠식돼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던가 새로운 핑계를 만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자연히 불안감도 사라지니까 시험 당일 그 시간만 생각하시면서 버티세요.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염없이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수험생 신분일 때보다는 훨씬 행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합격 쓰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시험 일정이 밀리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